전세 대란 오는데 해야 될 거 첫 번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서 전세로 갈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전세 시장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7, 8월 여름에 전세 대란이 온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세, 월세, 매매, 반전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무주택, 그리고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주택, 전세, 월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와 함께 이 고민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영상에서 올해 여름에 7,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주택입니다. 전세, 월세에 살면서 집을 살 수는 없고 그럴 형편은 안 되고 다시 전세나 월세 형태로 가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4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기존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로 다시 간다. 그리고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 형태로 돌린다. 그리고 반전세로 간다. 아니면 나는 이참에 집을 사버린다. 매매한다. 이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는 있습니다. 만약에 미혼이신 분들은 엄마, 아빠의 집으로 들어가서 빌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시겠죠? 네, 농담이고요. 그만큼 정말 이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 대란 오는데 해야 될 거 첫 번째, 저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집을 사는 건 리스크예요. 지금 집을 살 생각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월세는 부담이 돼서 못 가요. 월급이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월세로 가나요? 저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서 전세로 갈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전세 시장은요, 조금 지금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7,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기 시작하면 전세 물건이 줄어들 거고요.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물건들이 전세 가격을 지금의 시세대로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에 옮길 때 뭐가 필요해요? 전세값이 필요하겠죠. 내가 전세값이 오른 상승분만큼 전세금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집에 나갔을 때, 다른 전세에 갔을 때 이 금액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이쪽 동네에서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산다 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갈 건지도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7, 8월 달에 계약이 끝난 물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세를 구할 때 얼마 전에 구하세요? 보통 한 달? 늦으면 한 달? 빠르면 한 2달 전에 구하죠. 자,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언제 움직일까요? 뭐 5월, 6월? 이때부터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미리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뒤로 움직이거나 이 7, 8월은 조금 피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때 겹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미리미리 움직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방안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간다입니다. 내가 지금 전세에 살고 있죠. 그런데 월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월 드는 금액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보다는 월세가 더 높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걸 꺼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월세 가격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서울에서 그 2030들이 많이 사는 이 원룸 뭐 이런 형태도 지금 월세가 1000에 80, 보통 75, 80까지 가고 뭐 80, 90 그리고 약간 1.5룸, 투룸 뭐 이런 것도 같은 경우에는 좀 100만 원 이상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보증금을 뭐 5천, 6천까지 높인다고 하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50만 원짜리 반전세, 월세 이런 거는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정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 내야 하는 내가 이자 그걸 내야 되는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가 직장인이 어떻게 월 평균 받는 임금을 갑자기 높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월세로 가는 거 아마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는요, 이 반전세 형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집주인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전세금을 그동안 냅두고요. 차라리 너 그럼 전세 대신에 전세금 냅둘게 보증금. 그런데 너 원래 조금 월세 더 내. 이거 전세금 이만큼 올렸는데 너 이만큼 더 나한테 반전세 형태로 지불해 라고 할 겁니다. 보통 예전에 1000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1000만 원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월세를 더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피스텔, 도시생활형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세금은 냅두고 마련하는 대신에 이 월세를 조금 더 내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집주인들은요, 아마요, 이 월세나 반전세 형태를 굉장히 많이 선호할 거예요. 아니, 전세금 올려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월에 그 금액으로 또 받아서 이거 세금이라도 내는 게 낫죠. 지금 다주택자들도 세금 때문에 진짜 죽을 맛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지금 막 여러 채 갭 투자해서 사놓으신 분들은 이 세금이 갑자기 보유세가 폭등을 하면서 이거를 막 유지하기가 버겁고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집주인들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죠. 세입자들한테 분명히 그 돈을 정가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정말 이렇게 임대차 시장만큼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전세나 월세는 집을 못 사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더 이상 고통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정말 제일 빨리 시급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안이 있겠죠. 세 번째 뭘까요? 집을 산다. 매매로 간다. 나 이제 더 이상 전세로 이사 다니기도 힘들고 전세금도 없어. 나 그냥 차라리 전세랑 매매 가격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거 이용해서 집 살래. 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3년에서 5년 전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전세 가격이 계속 안정화되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줄 알고 전세에 계속 옮겨 다녔는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년 전세 연장해서 살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뛰고 내가 전세에 살지 말고 진짜 이거를 매매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이후에 막심한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아주 급등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등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전세에 살아요.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일단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며 내가 돈은 없는데 대출도 지금 문제지 이자 부담도 늘어나지 그럼 어디에 집을 살 건지 얼마만큼 할 건지 어느 지역을 가야 될 건지 네, 아마 무주택분들이 이런 고민들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또 잘못 결정했을 때 나한테 리스크나 힘든 점이 있을까 봐 이거를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고통 그리고 약간 공포감 때문에 아무래도 못 산 신중한 매수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자니 또 고민되겠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줄 모르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지금 대출금리가 완전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집을 사라 말아라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연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전세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차이가. 우리가 이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 차이가 줄어들고, 이 차이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갭 투자도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같이 움직일 거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매매 시장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팩트,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매매로 갈아타려고 할 때 가격이 너무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럼 일반 아파트는 살 수 없고, 뭐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투룸, 아파텔 이런 쪽으로 또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근데 소형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텔에 투자하시거나 집을 옮기시는 분들은 정말 입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집이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들 원하는 대단지, 입지가 좋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은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이 되지만 이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뭐 아파텔 이런 거는 시장이 좋을 땐 상관이 없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또 나한테 리스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미리 움직이세요.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7, 8월 피해서 그 전이나 후로 미리미리 아니면 추후에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7, 8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전세로 옮길 거냐, 월세로 옮길 거냐, 반전세, 매매로 옮길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들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대출과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방법이 있는데 매매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응원하고 또 전세,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 기간에 이거를 잘 피해 가셔서 조금 더 안정된 집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